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코너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입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얘기 먼저 해보죠. 대통령 부부 추석 인사 지금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됐나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예, 아마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이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작년 거예요. 일각에서는 굳이 그걸 해야 되나? 지금 문제되는 거 사과 좀 하고 이런 걸 해야지 굳이 인사할 필요 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뒤에 나오고 있는데 마포대교 가서 저 막 지시하는 모습까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스님 평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항상 사람이 뭔가를 냉정하게 말하면 얄미워 보이긴 하는데 네. 일단 대통령 부부가 명절 때 인사하는 것은 뭐 이른바 의례적인 행위예요. 해도 되죠. 예, 해야 되고, 예, 해야 어쩌면 되고, 해야 되고, 예, 예. 해야 되고. 지난번에는 안 했는데 이제 안 해서 문제가 예, 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이제 그래서 추석 인사하는 것 자체는 뭐 의례적으로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영부인 상황이 이제 뭐 이슈의 중심에서 그 명분백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인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은 좀 그 경청해서 소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김건희 여사의 등장 그리고 등장하지 않는 것 양쪽 다가 사회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등장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고 등장하는 있습니다. 거로 예. 결정을 한 거다. 네. 우리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실에서 딴 거는 몰라도 우리 스님 말씀은 네.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 좀 듣고 있다고 저도 아마 이 방송을 알겠습니다. 뭐 생방은 아니라도 나중에 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우리 스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주셨어요. 등장하는 걸로 판단을 했다. 우리 목사님 보시기에는 굳이 저렇게 나와야 되나 이런 일각의 얘기들이 많거든요. 아니 이제 그 스님만 보신다고 해서 네. 저도 이제 기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것도 볼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제 기어이 김건희의 세상이 되었다. 예, 우리 대통령 김건희 대통령 모시고 아무튼 잘해봅시다. 대한민국.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진짜 문제도 해결됐고, 네. 뭐 검찰이 무혐의 다 내려줬고, 수심이 그까이 거 결과 보셨고 또 뭐 최재형 목사님 수심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 뭐 뻔한 얘기하니까 뭘 기대합니까? 예. 다 끝났는데 왜요? 예. 네. 아마 그런 맥락에서 뭐가 다 정리된 이후에 공개 행보나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사진이긴 한데 어제입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요 날을 딱 맞아서 구조대 마포대교 방문했던 사진들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또 국회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영부남, 대통령은 영부남이다라고 또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대통령 활동 같잖아요. 국정 활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것도 약간 톤 다운해서 보면은 좋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톤 다운해서 보면 뭐 영부인들이 원래 자살 예방이나 뭐 아동 복지나 노인 뭐 병원 이런 데 가는 것도 사실은 의례적인 거예요. 네네네. 의례적인 건데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저기 갔는데 이제 저것이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대통령 놀이로 보일 만큼 지나치게 확산된 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저것도 이렇게 보면은 저게 왜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냐면은 보통 영부인이 저런 데 가면 단신 보거나 한 커트 사진이 나가면 되는데 사진이 문제다. 사진을 뭐 18개를 해가지고 대통령실이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지금. 무슨 그 뭐야 저거 다 그 사진들이에요. 무슨 그 뭐야 북쪽에 무슨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현장지도 나간 사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하니까 좀 과도하죠. 저거 자체 저 구조대 격리하러 간 것 자체를 비난하거나 뭐 저게 좀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럴 것 같은데 사진의 양과 저거에 대한 비중을 언론이 저 정도 한다는 거는 저 무슨 사회주의 국가의 수령 그 현지 지도급으로 보도한다는 건 저 상당히 저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우리 스님 말씀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럼 저는 만약 한다면 그냥 조용히 갔다 왔다가 조용히 가더라도 저도 사실 전날 마포대교 근처에 있어가지고 저 시간에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시민들이 보고 찍어서 올립니다. 갔구나 하고 말만 그만이요. 그러면 오히려 하구나 하고 말 건데 스님 말씀을 제가 좀 더 이어가면 굳이 저거를 포커스 맞춰가지고 찍어가지고 수십 장을 또 올리고 이게 오히려 더 나빠 보인다.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그 대통령실을 누가 장악했느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에이, 왜 오해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해지. 이해입니까 이것도? 예. 네. 근데 이제 그 저거는 지금 우리가 엄청난 그 뭐랄까 대통령 신공이라고 해야 될까? 예? 이걸 보고 있다. 지난 박근혜 퇴진 혹은 탄핵 촛불 집회 때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그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가 청년인가가 아무튼 올라와서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편의점입니까? 대통령을 뽑았는데 1+1으로 아이고요. 딸려 들어왔다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는 1+1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았는데 딴 사람이 대통령 역할을 둔갑을 해버리는 예. 새로운 대통령 신공을 보고 있다. 예. 국민적 지지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다른 역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네요. 네. 아이고. 그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다 우리가 누가 봐도 저건 그렇잖아요. 뭐 지지자든 지지하지를 않는 사람이든 저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요, 내가 왕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스님 댓글에는 이제 사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스님 말씀대로 이종영님은 사진 전문 작가가 찍은 거다. 또 녹수님 이게 석양에 딱 비춰가지고 찍는 게 이게 마오쩌둥 기가 막히게 잘 찍는다. 진짜 그 현장 지도 사진이랑 비슷해요, 예, 저거. 그래서 그게 오히려 참 아니면 오히려 그냥 사진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도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차 막히고 왜 이래 막히지? 뭐가 일있나 이렇게 저기는 진짜로 그 떨어지는 분들 많으니까 저런 사고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또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진은 제가 유사한 사진의 느낌을 하나 알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삽교촌 준공식 하셨던 사진하고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10월 26일 그 당일날 당일날 마지막 행보가 삽교촌 유명한 준공식인데 사진이죠. 유명한 사진 비슷해요. 그 느낌이 있어요. 당일날 그 시의 그 12.16 당시 당일날 오전 일정에 현장 지도하신 사진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연구가로서 그 저 사진 두 개에 대해서 가졌던 의문이 있는데 첫째는 왜 마포대교인가? 하필 왜 마포대교인가? 솔직히 국회로 가는 길목을 이렇게 지도하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마포대교가 그 자살률이 월등히 높은 거기에 마포대교에 그 글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왜 그 자살한 사람은 마포대교를 선택하는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다른 그 한강 다리들은 수심이 15m인데 마포대교는 9m여서 수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조기를 한다는 설이 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마포대교가 자살률 1위라는 것도 김건희 여사 어떻게 아셨는지. 그래서 거기 마포대교에 글들이 적혀 있어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그랬던 것 같고. 전화해라. 아까 사진을 보면 제가 요새 그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를 보면 말이요 가끔 안경을 쓰고 나오시는 경우가 지금도 안경을 쓰지 않고 나오시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몰랐다. 저 안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안경을 쓰고 어떨 때 안경을 쓰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요새 추적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진을 보면 이제 안경을 쓰고 나오셨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본인의 이미지 관리상 눈빛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겸손하고 자숙 모드로 하실 때 눈빛을 좀 가리고 안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사진으로 편집해서 조만간 그 연구가 완성되면 어떨 때 안경을 쓰시고 어떨 때 안경을 쓰지 않으시는가 한번 제가 좀 그 연구 결과를 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사님이 아니 대통령이 좋아하시지. 계속 보시죠. 분석을 해드리니까. 자,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또 다른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한 공천 개입 의혹, 이거 사실 심각한 부분인데요. 물증은 아직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증이라 해봤자 뭐 현직 의원들의 진술 정도. 만약에 텔레그램 캡처 아니면 녹취록 이런 것들이 공개된다면 뭐 더 확신이 좀 커질 수 있는데 물증도 안 나오는데 국민들은 좀 믿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현재와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보면 안다. 지금까지 해오던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네. 본인이 대통령 역할을 거의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공천도 했나 보네.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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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분명히 비정상인데 비정상의 정상화가 돼버렸어. 예.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저 사람들은 뭐 했겠지, 당연히 뭐 했겠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공천 개입 뭐 저희 토마토에서 이 추석 전에도 보도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추석 후에 보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사 개입 의혹도 좀 있어요. 지금 예. 공천 개입 의혹, 인사 개입 의혹 이게 또 추가 의혹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의도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예. 개입했던 거 이거 인사든 공천이든 김건희 여사의 개입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법적 지위가 네. 자연인으로서의 김건희가 있고 예, 영부인으로서의 위치가 있다고 본다면 그 자연인으로서 뭐 누가 어디 장관 됐으면 좋겠다, 누가 국회의원 어디 출마했으면 좋겠다, 그건 아무 그 상관이 없겠죠. 저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제가 예. 스님이 장관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예, 장관 예. 됐으면 좋겠다. 그거랑 그거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럼 김 여사의 그 법적 지위가 네. 자연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선출된 권력이냐? 선출된 권력이 그렇게 했다면 저거는 굉장히 큰 파장이 있겠죠. 네. 근데 이 영부인이란 법적 지위가 이 자연인과 그 공직의 중간 어디쯤에 모호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이쪽 뭐 공천 개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난 자연인으로서 했다. 또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아주 무시로 소위 예, 법의 그 그물망을 빠져나가면서 이제 개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 네. 당연히 했겠지. 예,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제도의 하나에 김 여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과업 중에 하나가 영부인의 법적 직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공개적인 그 논점을 제기했다는 거에서 저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언 정도직의 뭐 개입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저 얘기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조언이다. 조언이라고 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조치 제도 자체의 그 공백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 그래서 그런지 이준석 의원 무혐의 났던데요. 네. 그건 뭐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네. 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돋보임. 뭐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국정 개입도 하고 인사 개입도 하고 국회의원도 내가 뽑고 또 뭐 천국말 들으면서 국정 운영 그렇게 잘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닐까. 이분의 대통령화된 존재, 존재 의식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오늘 좀 특집으로 저희가 추석 앞두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하나 좀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뭐 야당이 의결을 하긴 했는데 본회의는 19일 날 하기로 국회의장이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대통령실 벌써 거부권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통과는 안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본회의는 통과하고 뭐 본회의를 19일 날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통과하실 거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있고 김건희 여사에게 제약을 가하거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있다고 본다면 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파격이에요. 파격적이에요. 예상치 못한 곳에 의표를 찔러서 갑자기 마포대교에 나타나고 홍길동입니까? 갑자기 또 어디서 나타나고 추석 영상 찍고 하는 이렇게 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수를 두는 데 비해서 그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그 특검법 통과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둔탁한 대응에 발이 느린 대응에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그런 효과가 없는 것을 좀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 민주당에게 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안 움직일 거잖아요. 절대 뭐 또 다시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건 뻔히 아는데 그러면 이걸 기계적으로 계속 특검만 뭐 이것을 뭐 강하게 더 강하게 더 다른 걸 넣어서 그렇게 계속 기계적으로 특검만 제한할 것이냐 뭐 그 법을 만들 것이냐 정치 아닙니까 정치. 네. 예, 시민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뭔가 일이 진행되고 돌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고 또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소위 말하는 보수 지지층도 김건희 그만 좀 TV 나와라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그 위에 무엇이 있는데 네. 지금 표를 계산을 하면서 어떻게든 뭐 그렇다고 뭐 밀실야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 지금 여당의 뭔가를 그 전선을 흐트리면서 이것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닐까? 네. 그렇게 해서 탄핵이든 뭐든 뭐 무슨 뭐 하야든 뭐든 그렇게 끌고 가야지. 지금 뭐 계엄이니 전쟁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법대로만 하겠냐 이겁니다. 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지금 뭐 가장 추석 앞두고 문제되는 게 의료 대란 위기입니다. 특히 응급실 관련해서 뭐 의료 수가 같은 거 올려서 좀 해결하겠다. 뭐 오늘 또 대통령 뭐 국무총리인가요? 뭐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면 좀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또 추석 기간 동안 문제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네. 국면을 보면은 하나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케이스로 인식을 하면 이게 다 해결이 안 나요. 예. 해결이 날 수 없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얘기와 연결해서 보면 김건희 여사랑 거대한 이슈가 네. 하나 그 수사 종결 국면을 맞이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프레임이 전환돼서 추석 영상도 찍고 마포대교도 가지고 새로운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저 의료 대란의 문제를 일도 양단으로 해결하거나 네. 다른 뭐 금융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도 양단식의 해결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해결이 안될 이슈로서 것이다. 이슈를 묻는 그런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뾰족한 수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악의 수는 면하는 쪽으로 현상 유지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여야 의정 그 협의체 만든다고 하고 특히 또 여당 내에서 또 여당하고 대통령실, 정부 여기서도 뭔가 좀 입장이 비슷해야 되는데 뭐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긴 합니다. 주말간 얘기긴 한데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친한계 의원들은 배제하고 그냥 다른 최고 중진들 만나서 밥을 먹었다는 거. 요게 또 보도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건 쉽다.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우리가 쌓아온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 특별히 의료와 관련해서는 거의 세계 최고라고 네. 알려져 있는 의료를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다 박살을 내고 의료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제가 오다간가 소아과 의사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예. 어제 밤엔가. 그 자기가 진료하면서 그 죽었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의사 선생님을 봤어요. 누구라도 그 앞에 있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가 정말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무슨 뭐 그 추석 때 의료 뭐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하다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겠냐고요.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도 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이거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차라리 그만두고 김건희 대통령이 나서시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건희 사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계속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해결 기미가 있을지 또 지금 최소한 여당은 불협화음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당 내에서도 지금 뭔가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게 예. 저는 저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혹의 눈길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당 중진 의원들하고 밥 먹을 수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죠. 근데 밥 먹어도 왜 됩니다. 한동훈을 배제하고 먹을 수 있는데 배제하고 먹었다는 것이 왜 보도됐는가요? 저거는 보도가 왜 됐냐? 그러니까 저게 조선일보예요. 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게 아니 대통령이 꼭 밥 먹을 때 한동훈 대표를 항상 불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니 김건희 대통령이 한동훈 엄청 싫어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저게 거지. 여러 가지로 제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게 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를 왕따시키거나 배제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그 횟집에서 줄 세우듯이 줄 세워서 저기까지 가신 분인데 한동훈을 뺐다는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면 저분은 다 그냥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아가지고 한 집에서 밥 먹고 형 동생 하고 가는 그러면 것이지. 스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유장 대통령 스타일 하면 그럼 누구의 자가 손을 댄 거냐 아니 이거요. 지금 김건희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 넣는 거 저게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성적이에요. 저게. 아. 그렇죠. 예, 예. 그 삐졌어. 삐졌어 이거. 그 윤석열 대통령 저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손댄 사람이 보도시켰을 거예요. 아니 근데 두 분 오늘 김 여사 얘기 그만하려면 다시 꺼내드는 게. 아니 근데 저 수법이 예. 요 앞에 그 텔레그램인가요? 그 예, 뭐 예, 일십 한동훈 예, 대표의 예. 일십 사건 이후에 제가 그 뒤에 짜잘한 방식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반격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아마 그 반격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안 먹는 거다. 밥 먹는데 배제하는 거다. 너 밥 안 먹는다. 나라는 다 봤지. 이거라고 두 분은 두 분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아니 저도 말 안 모르겠어요.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말을 안 저는. 하는데 네, 저는 모르겠어요. 예. 모든 이 문제의 본질이 다 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죠. 저거는 제가 볼 때 절대 윤 대통령은 저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스타일상 예. 밥 먹는 거는 그래도 굳이 싫어도 불러서 예, 먹일 건데. 폭탄 좀 먹고 화해하는 스타일이지.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진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 와 방송을 했어요. 100분간의 방송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스님은 당연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스님의 예상이 틀렸어. 예. 지금. 네. 오 해리스가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해리스 예. 생각보다는 잘했는데 예. 저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못했다고 못한 건 아니다. 생각하지 않고 예. 사실 TV 토론이라는 것이 지지자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은 뭐 이렇게 다 알려진 예, 사실인데 예. 해리스가 그러니까 잘하냐 안 하느냐가 이번 토론의 그 핵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사람들이 해리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보다 잘했다는 것이고 해리스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놀란 게 해리스가 보시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기는 중산층을 위한 기회 경제를 실시하겠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토론에 나와서 창조 경제 얘기하고 아니 창조 경제가 뭔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중산층을 위한 기회 경제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해리스는 안티 트럼프, 반 트럼프에 대해서는 성공했지만 그 해리스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데 저 실패했다. 그거는 실패했다. 예. 평가 한번 주십시오. 보셨던 내용. 아니 새로. 저는 그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시대 정신은 반 트럼프 같아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 예, 그 예, 정도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뭐 국민들의 뭐 65% 우리가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65%가 잘했다. 잘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지금 해리스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건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선거는 간접 선거니까 네. 또 이거를 장담할 수도 없고 저는 해리스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마 우리 스님은 여전히 트럼프를 포기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예. 뭐 마지막으로 김정은 발언을 좀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두 사람이 거기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미 대선판에 등장했다는 아유. 거, 푸틴 시진핑급이 됐다는 건데 굉장히 그 미국의 핵심으로 큰 정치에 했다는 거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저 사건에 대해서 해리스와 트럼프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갈린 사건인데요. 해리스는 김정은 위원장 같은 독재자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네. 라는 입장을 말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나 바이든 대통령 때 소위 전략적 인내를 계승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전략적 인내, 그 북의 핵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는 미국 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스토리예요. 그 전략적 인내 때문에 결국 점점점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이 발달해 왔다는 것.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미국이 치르고 있는 것인데요. 해리스는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독재자 운운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미 대화에는 실패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계속 아무 말 하지 않는 그렇죠. 전략적 인내를 이어가겠다는데 그것은 외교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에 아마 시달릴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해리스가 낫냐 트럼프가 낫냐 거기서 거기고 지금 일로 뭐 그런 말 있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 쓰레기차를 피했는데 똥차 온다고 예.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참 난감합니다 대한민국.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네? 하자면 저는 해리스 발언 중에 가장 주목한 것은 트럼프와 해리스 발언 중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겠냐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종전이라고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해리스는 약간 모호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 해리스의 입장과 트럼프 입장이 분명히 대비됐는데요. 그렇죠. 트럼프는 종전, 전쟁을 하지 않는 쪽이 자기의 입장이라고 얘기했고 그 해리스는 북한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권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트럼프가 봅니다. 평화한데요. 약간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알겠습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추석 이후에 두 분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